달리자.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리고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른다. 주시경 선생께서 남기신 금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히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 하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소통의 과제라 하겠습니다. 자, 목소리 여러 가지 성격에 관해서 오늘은 또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 이전에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제목을 굳이 달자면은 개개인의 말소리 식별, 억양을 위주로 한 말소리 분별,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을 해보면 우리는 상대방 말소리에 더 주의해서 말소리를 더 잘 집중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또 내 말소리, 내 목소리 표현에도 또 더 주의 깊게 대하게 됩니다. 네. 이 개인적인 특성이 목소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네. 방법은 이겁니다. 눈을 감고 다른 사람들 목소리, 말소리를 듣는 거예요. 눈을 감고. 네. 누가 청자 역할을 누가 하시겠어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담님이 이제 눈을 감고 네, 우리 넷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으면서 네. 저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평소의 이미지, 인상과 얼마나 같은지 또는 다른지 그런 네.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담님이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죠. 흔히 소통에서 되게 대화할 때 네. 상대방의 말 내용에 네. 많이 주목을 해요. 네. 또 어디에 또 더 많이 주목을 합니까? 눈빛이나 표정,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눈을 감고 시각적인 채널을 차단한 채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55%를 줄이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나머지 감각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청각이 더 많이 작동하게 되지요. 네. 네. 그래서 일부러 눈을 감고 한번 실험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담님이 이제 우리 목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듣기 좋은 목소리와 호감 가는 이미지 사이의 어떤 관계,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미지도 좋아, 아니면 아니다. 사회적인 분위기로도 그런 걸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요. 네. 이미 일상생활로 돌아와 보면 DJ, 네, 라디오 DJ가 됐던 아니면 네. 커피숍, 카페 DJ가 됐던 떡볶이 DJ가 됐던 일단 목소리가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방송으로 비춰지는 연예인들 상도 개그맨이나 특별한 그런 쪽을 제외하고는 제가 일례로 든다고 하면 옛날에 혹시 아실까 모르지만 남궁현 씨 네. 아니면 노주현 씨 이런 분들 보면 외모랑 목소리랑 거의 매칭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목소리에 훌륭한 외모. 네. 그러면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느낄 때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목소리가 좋으면 네. 외향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상상을 하고요. 네. 사실상 그런 기대치도 높아지고 네. 물론 만났을 때 정반대의 사태가 나면 실망감은 클진 몰라도 목소리에 가졌던 기존의 어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신뢰도만큼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꽤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목소리가 좋다면. 요약하자면 듣기 좋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이미지도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같죠. 갖는 경우가 높다, 많다. 네. 그렇죠. 가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죠. 그다음에 또 호감 가는 이미지가 아니었더라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다 보면 자꾸 만나다 보면 호감도가 상승해서 마음이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고수님 저는 보시기는 어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친한 사람하고는 얘기가 잘 되는데 친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이유가 아마도 그러니까 목소리와 제스처를 활용하지 않고 대화의 내용만 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그런 어색함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하고 할 때도 그 55, 38%를 사용해서 해주면 이제 듣는 사람은 굉장히 친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전달이 잘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만 두고 지금 이제 앞에 55라는 요소를 제외하고 본다면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통화만으로 기존의
어떤 서로 만나지 않은 상태에서 했을 때 남자의 외모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목소리가 좋았다라고 하면 그 남자 목소리 좋아. 반대로 외모는 굉장히 좋은데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진짜 앵앵거리는 깨는 목소리다면 와, 그 남자 진짜 깨더라. 네. 깜짝 놀랐어. 네. 반대적인 어떤 반응들을 꽤 본 것 같거든요, 저는. 네. 네. 고도님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신 결론은 호감 가는 목소리와 호감 가는 이미지는 비례한다? 많이 커버해야죠. 상호 보완적으로. 네, 상호 보완적으로. 네. 네. 고비님 생각은 어때요? 목소리가 안 좋은데 호감 가는 이미지를 가지신 분은 호위무사가 딱이죠. 옛날 이정재처럼. 맞습니다. 호위무사. 네. 입 다물고 그냥. 네. 또 종결자 역할을 또 해주셨습니다. 고담님 이제 눈을 한번 뜨셔도 되겠어요. 네. 느낌이 어떠세요? 한번 사실은 이 실험은 골고루 다 돌아가면서 해봐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이제 뭐 시간상 여기서는 고담님이 한번 대표 주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평소에 이미지와 눈을 감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 뭔가 변화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처음엔 좀 이렇게 알쏭달쏭 했는데요. 좀 시간이 지나면서 좀 들리는 내용들이 좀 더 많아졌고요. 고털님 같은 경우는 얘기를 하실 때 단어와 단어 사이들이 굉장히 부드럽거든요. 목소리 높은데 특정 단어에서 강한 소리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그 고수님 같은 경우는 목소리는 얕으신데 중간중간 단어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그 부분을 달리 말하자면 어떻게 네. 매끄럽게 연결된다 그런 표현인가요? 어떻게 보면 가시가 나오듯이 특정 글자들 이렇게 발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삐쭉 나온다?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네. 그리고 고비님 같은 경우는 그 소리가 비슷해요. 그 고수님이랑. 고비님도 이게 중간중간 한 글자가 이렇게 좀 힘이 있는데 강하게 좀 나온다 하면 네. 아까 고수님 같은 경우는 약하신데 중간중간 삐쭉삐쭉 나왔다. 역시 무술을 하시는 분이어서 그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마 네. 고다님 경우에는 우리 한국에서 쭉 교육받은 사람과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각이 상당히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지금 고비님 맞나요? 밤새 울다가 누구 죽었냐 그래요? 그러니까요. 고비님 맞네요. 네. 고비님 같은 경우는요, 첫 얘기를 떼실 때 굉장히 이렇게 높게 시작을 하시고요. 때문에 가면서 나중에 그 소리가 가슴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지기 시작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입에 힘이 있으세요. 입이 긴장을 한다 표현해야 된다요. 그러니까 좀 부드럽게 소리를 이렇게 울려서 나가야 되는데 주먹을 꼭 잡고 얘기를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각자의 어떤 자기만의 그 특성이 있네요. 눈을 감았을 때 그거를 느꼈습니다. 쌍심지님 이 얘기 하셨어요? 아, 예. 마지막이 쌍심 고비가 고도님. 아니고 고도? 아, 고도님이시구나. 아까 이름을 조금 헷갈려갖고. 고비는 아니에요. 고도님 같은 경우는 예. 목소리가 높으세요. 이렇게 좋으신데, 높은데 중간중간 한 글자들이 이렇게 튀어나왔고요. 예. 그러면 눈을 감기 전에 예. 그때 그냥 서로 이렇게 접하고 나누고 얘기 나누고 그때의 느낌 인상과 네. 눈을 감고서 들을 때의 차이 같은 건 없어요? 각자에 관해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요, 그냥 그 소리만 이렇게 들렸는데, 눈을 감았을 때 그 소리가 입에서 나는지, 가슴에서 나는지, 입에서 가슴으로 가는지, 아니면 가슴에서 입으로 가는지 어떤 그런 차이들이 좀 많이 느꼈고요. 예. 그리고 눈을 뜨고 보면 역시 그 사람이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또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녹음된 제 말을 들어보고 똑같이 느꼈거든요. 예. 그러니까 군더더기 말. 제가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듣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사실 눈을 감으면 청각 채널이 훨씬 더 커져요. 그래서 말소리를 더 주의 깊게 듣게 되는 거죠. 이 실험 경우에는 무엇을 말하느냐 보다는 어떻게 말하느냐에 더 비중을 둘 필요가 있겠어요. 그죠? 네, 네. 청취자분들께서도 한번 몇몇 가까운 친구분들끼리나 이 실험을 한번 해보시면은
뭔가 분명히 새로운 느낌을 맛보게 될 것 같아요. 네. 느낌이 청각이 좀 더 예민해지는 거죠. 이런 말도 있어요. 대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다 믿으면 안 된다. 눈은 속기가 쉬워요. 네. 눈은 그 대신 그 이외의 기관들, 청각이나 하다못해 뭐 맛이라든가 촉각 이거보다는 눈은 쉽게 현혹되고 그래서 저 겉만 잘 번들하게 꾸미면은 금방 넘어가잖아요.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렇게 생각난 얘기가 있어갖고요. 눈이란 시각은 아무리 많이 본다 한들 원 전체를 볼 수가 없잖아요.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뒷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원 전면을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대신 소리는 그래도 뭐 사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시각보다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지각은 싹 미덥지 못한 지각 방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한 번씩 눈을 감고 뭐 1분, 2분, 3분, 4분 주변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면 분명히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기에 좋은 유쾌한 목소리 색채, 음색은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성과 감성이 잘 어우러질 때 나온다. 좀 어려운 표현인 것 같긴 한데. 이해됩니다. 이해가 되죠? 네. 이성과 감성이 조화로울 때 듣기에 좋은. 이성을 네. 뇌라고 하고 감성을 가슴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일리가 있네요. 예. 만약에 어떤 그 목소리 톤에 뇌만 차가운 이성이 지배적이라고 한다면 그 목소리는 아마 듣기에 어떨 것 같아요? 그런 목소리는. 기계음 같습니다. 건조하고. 예. 따스함이 없고. 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아니, 아유. 높은 분 계시잖아요. 멀리서 안 찾으셔도 됩니다. 네. 기계음. 그리고 그렇죠. 예. 하여튼 온기가 없어요. 인간적인 그런 맛이 없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어요. 목소리 음색으로 어떤 사람의 성격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 중에는 지난 시간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이미 나온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톤이 급변하는 목소리. 아까 무슨 이야기 할 때, 고담님이 얘기하실 때 말 소리 하나하나가 급하게 나왔다가 뭐 크게 나왔다 적게 나왔다 그런 표현 했나요? 예.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요것도 아마 이 톤이 급변하는 목소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네. 결국은 고르게 오르고 내리고 이게 필요한 거죠. 그걸 다 네, 가다듬어야 맞아요. 되겠죠. 예. 고르게 오르고 내리고. 네. 그냥 돌출적으로 툭툭 이러면 이제 듣기에도 거북한 거죠. 바로 그런 톤이 급변하는 목소리, 위아래로 제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또는 위아래뿐 아니라 목소리의 크기도 제멋대로 커졌다 작아졌다. 네, 그렇죠. 이 이퀄라이저가 잘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이거를 고르게 잘 조절을 해야. 두 번째로는 긴장된 목소리 또는 세 번째 불안한 목소리, 네 번째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 다섯 번째 금속성 목소리, 여섯 번째 변덕스러운 목소리, 일곱 번째 지나치게 큰 목소리, 여덟 번째 자신감 있는 넘치는 목소리, 아홉 번째 무채색 목소리, 열 번째 진정 어린 진정성이 느껴지는 목소리.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 이외에도 또 뭐 나눌 수 있겠는데, 자 제가 좀 빨리 훑어드린 것은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글쎄요 변덕스러운 목소리 좀 흐느끼는 우는 듯한 그런 목소리 혹시 기억나요? 변덕스러운 목소리. 징징대는. 버스를 한번 탔는데 옆자리 아주머니가 핸드폰 통화를 계속 하는데요. 그러니까 핸드폰 너머에 그쪽 상대에 따라서 이제 말을 하겠지만 예. 말의 높낮이 또 강약 이런 것들이 아주 너무 급변을 해서 굉장히 듣기가 싫었습니다. 고르게 오르고 그런 내려야. 것이 변덕스럽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거는 톤이 급변하는. 징징대는 목소리 있잖아요.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뭔가 보채는 듯한, 보통 여자 어린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내요. 뭐 하소연하는 듯한. 사주, 뭐. 네. 그래서 뭐 그런, 저는, 저는 가끔, 딸을 안 낳길 정말 잘했구나. 저러면 나는 못 살 것 같아. 그런 생각 가끔 하거든요. 그런 목소리 들을 때 느낌이 어떨까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 목소리 계속 듣고 싶어요? 그런 목소리? 짜증나죠. 그죠? 그만 듣고 싶죠. 이게 멀어지게 뒷걸음질 치게 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목소리를 일반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 자신은 어떨까요?
모르는 경향이 많죠. 뭐 그런 목소리를 자기가 내는지 모른다, 안다를 떠나서 그런 목소리가 그 본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주변에 사람이 없겠죠. 예, 역시 좋지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어쩌면은 인생도 그런 식으로 갈지도 몰라요. 네. 네. 징징대면서 모든 걸 얻었기 때문에 그게 어른이 돼서도 고쳐지지 않은. 네. 맞아요. 늘 뭐 이렇게 푸념이나 하고 넋들이나 늘어놓고 그럴 때 나오는 목소리가 바로 이제 징징대는 목소리예요. 네. 아유, 뭐 이런저런, 네. 근데 그런 분들하고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기운을 뺏어가는 듯한 느낌을 줘서 오래 맞아요. 대화하다 보면 네. 정말 힘들고 정말 슬프고 그럴 때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이제 하는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이 습관화 되는 것은 안 좋다는 뜻이죠.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나온 이야기, 기차, 화통, 삶아먹은 목소리. 어떤 목소리예요? 쓸데없이 지나치게 큰 목소리 말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큰 목소리가 많아요. 기차 화통이면 예전 증기 갑자기 빽 울리는 그렇죠. 네. 네. 그 대부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선술집 아줌마들이 그런 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아니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허풍선이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네. 접촉사고 났을 때요. 맞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네, 일단. 맞습니다. 일단 보여지는 모습은 강해진 것처럼 보여지니까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만족이 아닐까 싶어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뭔가 나는 강하다, 나 뭐 약하지 않다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죠. 싶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능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이 싸울 때 몸짓을 부풀리는 것처럼 목소리도 일단 크게 하면 제압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좋아요. 뭐 싸우거나 그럴 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대화 때도 목소리 큰 그거는 이제 쓸데없이 자기 에너지 낭비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네. 그리고 아까도 그런 얘기 나왔나요? 목소리가 쓸데없이 지나치게 큰 경우에는 일종의 자기 안에 있는 뭔가 콤플렉스를 단점을 가리고자 하는 그런 심리도 작동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분명치 않은 목소리, 작고 알아듣기 힘든 목소리도 이거 우리 많이 접해요. 그럴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랑 대화를 할 때는 제가 귀를 더 종고 세우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나면 너무 힘도 빠지고 지치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고. 힘들어요, 일단. 네. 그래도 우리가 또 예의는 있어서 누가 이야기하면 아주 경청을 하잖아요. 열심히 잘 듣잖아요. 나중에는 녹초가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 오래. 한 10분, 20분, 30분 들으면은 그것은 그 말하는 사람 자체도 사실은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가 듣기 편하게 말을 해야 한다. 하자. 이런 생각을 늘 하지 않습니까? 기술 중에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내 의도만 잘 전달하면 되는데 예. 내 스스로 완전한 문장을 갖추어서 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도 잘 안 될 뿐더러 예. 또 키워드가 분명하지 않은 그렇게 말이 꼬이는 현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 가지 목소리 성격 하나만 더 짚어보고 목소리 코너는 마감하지요. 신경이 극도로 이렇게 좀 예민해져서 막 흥분돼서 불안정한 그런 목소리 혹시 떠오르세요? 불안정한 목소리. 가장 특징적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게 말더듬이? 그것도 포함이 되겠네요. 네. 예. 불안정한. 근데 이때는 그 톤에서 지나치게 톤이 높은 격양된 듯 예, 예. 들리는 그런, 목소리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목소리. 이런 경우는 되게 목, 어깨 근육이 많이 긴장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공부 많이 하잖아요. 이완 공부 많이 하잖아요. 네. 목과 어깨, 하다못해 얼굴 표정근까지도 이완하고. 그렇죠. 운동을 얘기를 하면요, 그 관절을 다 이완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발가락, 뭐 발목, 무릎, 뭐 고관절 다 될 수 있고요. 지나치게 쓸데없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높은 톤으로 유지되는, 높은 톤으로 계속되는 이런 목소리는 일단 문자 그대로 불안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은 괜히 나도 불안해져요. 갑자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그럴 정도로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상태 그걸 다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예를 한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